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양가로 5번 지능지수의 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율지능지수가 나오죠. 비율 IQ라고 하는 거. 기억해 보시면 비례검사 계열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니은의 1916년 미국 터만이 기존의 비례지문검사를 미국 문화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서 스탠포드 비례검사를 제시했고요. 디귿의 개인의 지적 능력을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을 통해서 나타낸 거다. 그래서 비율지능지수는 아동의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거다. 그래서 아동의 생활연령이 만약에 10세다. 근데 정신연령이 12세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하니까 지능이 1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이제 비율지능지수입니다. 근데 리을에 보시면 비율지능지수는 생활연령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계속 올라가죠. 이건 계속 올라가요. 생활연령. 근데 정신연령은 15세 이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 얘는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이후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는 부적합하겠죠. 이건 안 올라가니까. 나이가 들수록 IQ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미음의 비율지능지수는 생활연령 수준에 따른 정신연령 범위의 증가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와 비교가 곤란하다. 7세 아동의 지수 100이 해당 연령대에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치와 10세 아동 지능지수 100이 동일 연령대에서 가지는 상대적 위치는 동일하지 않은 이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비율지능지수입니다. 그래서 웩슬러가 쓰고 있는 게 동그라미 2번의 편차지능지수를 쓰고 있죠. 편차지능지수. 이것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기존의 스탠포드 비례 검사에서 적용하던 비율지능지수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디귿. 개인의 어떤 시점의 지능을 동일 연령대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규정한 지능지수. 즉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정규분 보고선에서 평균이 100, 표준편차 15 여기 변환 점수로 환산한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집단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지능지수 구하는 공식 이거 시험에 나오죠. 표준편차가 15라서 15를 곱합니다. 15 곱하기 해당 연령의 표준편차가 있어요. 해당 연령의 표준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점수가 있죠. 내가 받은 개인 점수. 개인 점수에서 해당 연령의 평균이 있어요. 평균을 뺍니다. 여기에다가 100을 더한 거.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5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편차지능지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리을에 나와 있죠. 개인의 지능 수준을 동일 연령대 집단의 평균치와 대조해서 그 이탈된 정도를 보는 거라서 내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 이탈된 정도를 통해 상대적인 위치로 나타낸다. 개인의 점수를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6번 지능검사 실시와 유의점, 라포 형성해야 되고 검사 환경 잘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6번에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 실시해야 된다. 자, 7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가 나왔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이게 아주 중요하죠. 웩슬러 지능검사의 특징.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출이 많이 돼요. 기억, 웩슬러 지능검사는 데이비드 웩슬러가 1939년 만들었고요. 이제 그것이 계속 개정이 됐어요. 자, 니은의 지능의 다요인적, 중다 결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다 결정적인 측면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능검사 도구를 만들었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지능검사를 만들었죠. 동그라미 2번에 웩슬러 지능검사 특징, 기억. 웩슬러 지능검사는 집단검사가 아니고 개인검사죠. 니은, 인지적 검사로서 구조화된 객관적 검사죠. 디귿, 정신연령과 비교한 스탠포드 비례검사 비율지능지수 방식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편차지능지수를 써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편차지능지수를 쓴다. 그래서 언어의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4개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네 번째 판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웩슬러. 그래서 언어의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미음, 현재 지능 수준은 물론 병전 지능 수준까지 추정하게 된다. 병전 지능 지수, 이것은 현재 지능과 비교해서 그 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개인이 갖고 있던 원래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좀 알아야 얼마나 손상을 입은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능 수준은 물론 병전 지능 수준까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전 지능 추정의 기준이 되는 소검사 아기 시험 많이 나오죠. 어휘, 상식, 토막작이에요. 어휘 능력, 어휘 같은 경우에는 신경 손상에도 비교적 잘 보존되기 때문에 병전 지능을 많이 이제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휘 검사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상식도 마찬가지로 장기 기억에 많이 저장된 정보라서 어떤 손상 후에도 비교적 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겠네.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만약에 실시했던 사람이라면 뭐 알 수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 병이 이제 발병했어요. 그럼 기존에 이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게 어휘, 상식, 토막자기입니다. 토막자기도 비언어적, 시각적, 공간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을 좀 덜 받고 유동성 지능과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뇌손상 이전에 원래의 어떤 인지 능력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토막자기도.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휘, 상식, 토막자기. 요 세 가지가, 요 상식은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이것을 상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기본 지식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휘, 상식, 토막자기 세 개가 병전지능 추정에 사용되는 소검사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웩슬러 검사의 종류와 발달 순서를 보면요.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용은 웹시라고 하죠. 웹시. 프리스쿨 해갖고 웹시. 그래서 세 번째 판, 지금 네 번째 판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WPPSI 하면 이제 여기 앞에 K가 붙으면 K 웹시 하면 한국판이거든요. 이제 네 번째 판이 한국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아동용은 위스크라고 하죠. 위스크. 그래서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위스크는 다섯 번째 판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용. 성인용은 웨이즈라고 하죠. 웨이즈. 웨이즈도 네 번째 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유아용이 웹시, 아동용이 위스크, 성인용이 웨이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죠. 8번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K-웨이즈4. 네. 성인용이죠. 웨이즈 네 번째 판이 지금 활용되고 있으니까 K-웨이즈4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의 한번 보면요. 기억의 K-웨이즈4는 미국 원판 웨이즈4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거다. 니은 K-웨이즈4는 16세부터 69세까지. 그죠? 16세 연결부터 69세 11개월까지 측정하는 도구고요. 요 연령도 알아두셔야 돼요. 디귿, 이 검사의 원판인 웨이즈4의 개정 목표는 이제 개정을 한 거잖아. 왜 이제 3에서 왜 4로 개정을 했냐. 그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정 목표는 규준 때문에 많이 개정을 하잖아요. 규준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만든 건 그 시대 규준이고 현재 시대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동시대적 규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동시대적 규준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심리 측정적인 속성을 개선한다. 심리 측정적인 속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뭐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것들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향상시키고 타당도 향상시키고 검사 표준화 강화하고 측정 오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심리 측정적인 속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상적 활용을 높인 거죠. 개선한 거죠. 그리고 사용하기보다 편리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3판하고 4판이 이제 실제로 사용했을 때 4가 훨씬 편해요. 3도 써봤고 이제 4도 써봤는데 4가 훨씬 편해요. 그림도 훨씬 커졌고 또 이렇게 막 작업하는 거 좀 빠졌고 3에 있었던 게 이제 4에서는 그냥 그림 책만 보고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래서 편리해요. 훨씬 편리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특징 보면요. 기억. 웨이즈4는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의 가장 최신판이다. 소검사들과 합성 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합성 점수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나타내주는 점수와 특정 인지 영역의 지적 기능을 나타내주는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소검사들이 있어요. 뭐 어휘, 뭐 상식 이런 어떤 소검사들의 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언어의 지각주론, 작업기억, 추리속도 이런 점수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은 이전판인 K-웨이즈 웨이즈 R의 한국판과 비교할 때 K-웨이즈4는 그러니까 웨이즈
K3에서, 그러니까 K-웨이즈 3가 우리나라에서는 번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웨이즈를 계속 쓰고 있다가, 그러니까 K-웨이즈 R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K-웨이즈까지 계속 쓰고 있다가, 그러다가 K-웨이즈 4가 된 거예요. 네. K-웨이즈를 계속 쓰고 있다가 이렇게 4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웨이즈 3는 있었는데, 그죠? 웨이즈 3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번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로 간 걸 얘기하는 거죠. K-웨이즈4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이전 판에서 제공되던 세 가지 지능지수 중 전체 지능지수만 제공되고 언어성, 동작성, 지능지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도 요 K-웨이즈죠. 그죠? K-웨이즈죠. 위스크는 K-위스크3가 있었어요. 아동용. 그래서 K-위스크3도 썼고 K-위스크4도 쓰고 현재 또 5까지 나왔기 때문에 5까지 쓰는데 성인용 거는 웨이즈에서 웨이즈 4까지 갔죠. 근데 K-웨이즈에서는 전체 IQ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성 IQ가 나와요. 점수로. 그 다음에 동작성 IQ가 나와요. 그때 이것이 K-웨이즈 4가 되면서 전체 IQ는 나오겠죠. 여기도 전체 IQ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언어성, 동작성은 없어지고 대신에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성, 동작성, 지능지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요건 제공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귿, 웨이즈 3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4요인 구조가 웨이즈 4에서도 유지돼서 K-웨이즈 4에서도 4요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그리고 전체 IQ가 나온다. 니을 이전판에 있던 소검사들 중에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없어졌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걸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쉬운데 이걸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 맞추기가 있었고 모양 맞추기가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포에선 행렬, 추론, 동형 찾기, 퍼즐, 순서와 무게 비교, 지우기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 이게 문제가 나오죠. 이것을 외우셔야 되겠죠. 미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유동적 지능, 작업 기억, 처리 속도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했다. 비읍, 산출되는 지능 지수의 범위를 IQ 40에서 160으로 확장해서 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나 제한된 사람들의 지능 지수 산출을 가능하게 했다. 그 전에서는 45, 요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40부터 했으니까 더, 그죠? 많이 확장한 거죠. 그래서 40에서 160까지. 시옷에 시범문항과 연습문항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시범문항은 검사자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고요. 연습문항은 수검자, 검사 받는 사람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각적 자극의 크기를 확대했고 언어적 지시를 단순화했다. 시간 보너스 비중을 줄였어요. 그래서 검사 수행 과정에서 운동 요구를 감소시켰어요. 왜냐면 책을 보고 그냥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가 간편화됐고 실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는 소검사가 있는데 요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한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기출이 됩니다. 토막짜기, 퍼즐, 무게 비교, 빠진 것 찾기, 산수, 동형, 기호 이런 것들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휘, 공통성 이런 건 시간 제한 없어요. 수행의 질적 평가를 위해서 토막짜기, 숫자, 순서와 소검사에서 과정 점수를 제공한다. 그래서 K-웨이즈4에서는 과정 점수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요. 과정 점수.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죠. 이 K-웨이즈에서는 과정 점수라고 그러고 위스크 아동용에서는 처리 점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 과정 점수라는 걸 제시하는데 그것이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점수, 검사 수행의 질적 해석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검사가 3개가 있는 거죠. 토막짜기, 숫자, 순서화. 토막짜기, 숫자, 순서화. 요것이 이제 과정 점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3가지 소검사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8개의 과정 점수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좀 더 질적인 인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번 소검사 구성. 소검사 구성은 핵심 소검사와 보충 소검사가 있어요. 핵심 소검사는 10개예요. 언어 이해에 3개, 지각 추론은 3개, 작업 기억 처리 속도에 각각 2개씩 해서 10개예요. 지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돼요. 요 10개만 해도 점수가 다 산출이 돼요. 근데 보충 소검사, 이제
이 어떤 상황에 보충소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임상적인 정보를 제공받거나 소검사간 불일치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핵심 대신에 보충소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의 보충소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충소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이해의 공통성, 어휘, 상식, 보충소검사 이해가 되고 지각 추론의 토막, 행렬, 퍼즐이 되고 보충소검사의 무게 비교, 빠진 찾기. 작업 기억의 숫자 산수, 순서화가 보충, 처리 속도의 동형 기호고 지우기가 보충 소검사에 들어간다. 요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웨이즈 포드 외우셔야 되고요. 나중에 K 위스크 4가 있겠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 보충으로 나눠줘요. 두 개를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4번에 이제 소검사의 특징 한번 볼게요. 소검사. 언어 이해에 들어가는 게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인데, 자,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 공통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제시되면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기술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발과 셔츠의 공통점은, 고양이와 뭐, 강아지의 공통점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내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언어와 관련된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와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점. 이러면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 좀 묶을 수 있죠. 뭐, 소리를 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리가 4개다.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데, 동물이다 하면 좀 더 상위 차원으로 좀 묶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공통성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개념 형성, 추론 과정을 측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 어휘가 있어요. 이것은 그림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언어 문항이 있는데 그림 문항의 경우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물체 이름을 말해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제시가 돼요. 뭐 자동차가 이렇게 제시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자동차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거죠. 또 언어로 제시되는 게 경쟁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주하다의 뜻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식이 있어요. 언어 이해 지수의 핵심 소검사로 폭넓은, 그러니까 일반 지식, 우리가 장학 퀴즈?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발명한 사람, 뭐 이런 거. 처음엔 좀 쉬워요. 처음이 쉽고 가면서 어려워져요. 화요일 다음은 무슨 요일입니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가는 거. 이게 상식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언어적 이해와 표현, 과거 경험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능력. 실질적인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해는 이웃집 창문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양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지식이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트에서 지갑을 주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 이게 이해입니다. 이해. 그 다음에 지각 주로는 토막짜기, 행렬, 퍼즐, 무게 비교, 빠진 것 찾기가 있는데 토막짜기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제시된 모형과 그림 또는 그림만 보고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토막이 있어요.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라고 하나요? 이렇게 토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체 빨간 면이 있고 전체 하얀 면이 있고 빨간 면과 하얀 면이 이렇게 반씩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림의 윗면이 이렇게 4개의 토막이 뭉쳐 있는데 여기는 빨간색만 있고 여기는 뭐 하얀색만 있고 뭐 여기는 전체 빨간색, 전체 하얀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내가 4개의 조각을 요 윗면이 같게 맞춰야 돼요. 시간 안에. 그게 토막짜기입니다. 정해진 제한 시간 내에 제시된 모형, 이것을 보고 토막을 사용해서 이것과 똑같이 모양을 만드는 거. 추상적인 시각적 자극을 분석하는 거죠. 이것을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고 통합해야 돼요. 다시. 이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비언어적인 개념 형성 능력이에요. 광범위한 시각적인 지능, 유동적인 지능과 관련이 됩니다. 시각치 지각적 조직화 능력과 관련이 되겠죠. 눈으로 본 거를 손으로 만들어내니까 시각운동, 협응 능력 이런 것들이 측정되는 게 토막짜기입니다. 행렬 추론은 우리 수학에서 행렬 배웠던 것처럼 뭔가 하나 빠져있는 행렬을 보고 여기 올 것은 뭔가요? 라고 찾아내는 게 행렬 추론이고요.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퍼즐을 보고 제한 시간 내에 그 퍼즐을 만들 수 있는 3개의 반응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퍼즐, 3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퍼즐이 있어요. 그럼 요 3조각을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있다. 3개를 딱 골라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3개를 골라내는 거. 이게 퍼즐입니다. 3개를 골라내야 돼요. 3개.
이것은 비언어적인 추론 능력이 되겠죠. 추상적인 시각 자극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되겠죠. 시지각, 광범위한 시각적인 지능, 유동적인 지능, 동시적인 처리 능력, 공간적 시각화, 조직화, 조직 능력 등을 측정한다.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혹시 지능검사 도구를 어디서 보실 수 있으면 그걸 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이것을 지금 지능검사 도구를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근데 선생님들이 지능검사 도구를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가 그냥 딱딱딱딱 들어오는데 내가 검사 도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이 설명을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선가 좀 볼 수 있으면 어느 센터 같은 데는 검사 도구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아니면 내가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가서. 받아보면 이런 검사 도구 갖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퍼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무게 비교가 있어요. 무게 비교는 정해진 제한 시간 내 양쪽 무게가, 이거 다 그림책자예요. 행렬, 퍼즐, 토막짜기만 토막을 갖고 하는 거고, 행렬, 추론, 퍼즐, 무게 비교, 빠진 것 찾기가 다 그림책자예요. 그림책자 넘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무게 비교는 이렇게 저울추가 나와요. 그래서 저울추가 똑같게 되는 그림을 1, 2, 3, 4, 5 여기서 고르는 거. 이게 이제 무게 비교예요. 빠진 곳 찾기는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림 안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여기 거울이 있고 어떤 아이가 여기서 곰돌이 인형을 들고 있어요. 거울에 비치겠죠? 근데 곰돌이 인형이 안 나왔어.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곰돌이 인형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찾는 게 빠진 곳 찾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찾아야 돼요. 엄마가 없어요. 뭐 이런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빠진 곳 찾기, 정해진 제한 시간 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 찾아내는 거. 시각적 조직화 집중력, 핵심적인 세부 사항을 시각적으로 인식해내는 능력,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능력,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게 빠진 곳 찾기입니다. 작업 기억은 숫자, 산수, 순서화가 있는데요. 숫자는 검사자가 읽어준 일련의 숫자를 동일한 순서로 기억해야 돼요.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기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들려줍니다. 거꾸로 따라하기는 검사자가 읽어준 일련의 숫자를 역순으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자가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늘어나요. 그래서 4, 7, 3, 2 이러면은 4, 한 번밖에 안 불러줘요. 그리고 불러줄 때 1초에 하나씩 불러줘요. 청킹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묶어서 불러주면 4, 7, 3, 2 이러면 외우기 엄청 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간격으로. 그래서 4, 7, 3, 2 톤도 똑같아야 되죠. 톤도. 그리고 끝에 가면 약간 내려가죠. 4, 7, 3, 2 이렇게 끝내면 이걸 한 번 듣고 바로 따라하기는 이렇게 따라하면 되고 거꾸로 따라하기는 2, 3, 7, 4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따라하기에서는 거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기가 있어요. 이것은 작은 숫자부터 하는 거. 그래서 4, 7, 3, 1을 2, 3, 4, 7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바로 따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순서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있어요. 주의력과 아주 관련이 높습니다. 산수는 산수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조작, 집중 능력. 그래서 처음엔 어렵지 않아요. 뭐 5개의 사탕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2개를 주었다. 몇 개 남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 여기 이제 산수. 나중에는 어려워져요. 순서화는 일련의 숫자와 글자를 읽어주면서 숫자와 글자를 순서대로 회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 화, 3, 월 이러면은 1, 3, 월, 화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화. 검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있어요. 처리 속도에서는 동영찾기, 기호쓰기, 지우기가 있는데 동영찾기는 정해진 제한 시간 내에 탐색 집단에서 표적 기호와 동일한 걸 찾아내요. 표적 기호가 만약에 이런 거다. 그러면 여기 어떤 그림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영찾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 기억력이겠죠. 시각운동 협응력, 인지적인 유연성, 변별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호쓰기는 우리가 암호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밑에는 이렇게 기호가 되면은 여기에 쭉 이제 뭐 숫자들이 막 1부터 9까지 막 써 있어요. 그 밑에다가 이 기호들을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2 밑에는 이거 써야 되고. 근데 이것을 순서대로 해야 돼요. 1 다 하고 2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써야 돼요. 이게 이제 기호쓰기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숫자와 짝지어진 기호를 옮겨 적는 거다. 지우기는 정해진 제한 시간 내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도형 속에서 표적 모양을 찾아서 표시한다. 그래서 표적 모형을 찾아서 표시하는 게 이제 여기 처리 속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K 웨이즈
4의 검사의 채점을 한번 보면요. 기억, 각각의 소검사 문항에서 얻은 점수를 합해서 소검사 원점수를 구해요. 그래서 뭐 공통성이 몇 점 나왔다. 다 더해요. 점수를 다 더해요. 그 원점수를 니은 원점수를 검사지의 환산점수 산출표를 토대로 환산점수를 바꾼다. 이거는 컴퓨터 채점으로 지금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검사는 어떻게 바꾸냐? 평균이 10, 표준편차 3. 요걸로 바꿔요. 이게 중요하죠. 평균이 10, 표준편차 3의 점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디귿,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에 속하는 각각 소검사들의 환산 점수를 더해서 각각 언어성, 동작성 구하고 더해서 이렇게 한다. 지금 K-웨이즈4는 언어성과 동작성이 아니죠. 뭐예요?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죠. 요 디귿이 지금 잘못 나왔어요. 여기가 요걸로만 바꿔주면 돼요.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에 속하는 각각 소검사들의 환산 점수를 다 더해서 그 언어 이해가 몇이 나오는지, 지각 추론이 몇이 나오는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5인 점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을의 각 환산 점수를 가지고 언어성, 동작성 전체 IQ가 아니라 언어 이해 IQ, 언어 이해 지수, 지각 추론 지수, 작업 기억 지수, 처리 속도 지수, 전체 지수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를 뭐로 바꿔야 돼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K-웨이즈4의 조합 점수별 측정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것을 가지고 언어 이해 지수가 나오고 지각 추론 지수가 나오고 작업 기억 처리 속도가 나와요. 각각의 소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어 이해에 해당되는 소검사가 있었죠. 그 소검사를 가지고 언어 이해 지수가 나오고요. 언어 이해 지수는 평균이 100, 표준편차 15로. 그리고 지각 추론에 속하는 소검사가 있었고 이걸 가지고 지각 추론 지수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나오죠. 그리고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을 합쳐서 그 박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일반 능력 지수가 나와요. 일반 능력 지수. 그리고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가 합쳐서 인지 효능 지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전체 IQ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 다시 보시면 언어 이해 지수, 언어적 이해 능력을 보는 거죠. 언어적 이해 능력, 언어적 정보 처리 능력, 언어적 기술. 그래서 결정적 지능과 많이 관련이 되고요. 지각 추론은 지각적인 추론 능력,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어떤 처리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과 많이 관련이 되겠죠. 작업 기억, 청각적 단기 기억 능력, 여기에 많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주의 집중력, 수리 능력 많이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지수의 시각 정보, 뭐 동형 찾기나 기호 쓰기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각 정보의 처리 속도, 과제 수행 속도와 많이 관련이 돼요. 시각적인 변별력과도 많이 관련이 되죠. 그리고 전체 지능 지수는 전체 지능을 나타내는 거고 일반 능력 지수는 요거 두 개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언어 이해랑 지각 추론. 그래서 언어 이해의 주요 소검사, 지각 추론의 주요 소검사 구성된 조합 점수고 인지 효능 지수는 작업 기억 소검사, 처리 속도 소검사 요걸로 구성된 점수다. 이렇게 점수들이 나오는 게 K-웨이즈4입니다. 자, 7번에 보시면 K-웨이즈4의 활용을 한번 보면요. 심리 교육적 도구로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지적장애 우수한 사람, 뭐 신경학적 상태에 있는 수검자의 인지적 강점, 약점도 이 검사 결과에서 볼 수 있어요. 디귿, 교육 환경에서는 지적 능력의 평가를 통해서 낮은 학업적 성취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결함도 찾아낼 수 있겠죠. 리을, 신경학적 문제와 정신의학적 문제를 감별, 진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음, 연구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 어떤 K-웨이즈4이다 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지식인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7번 위에 있는 지식인 한번 보면은 표준 점수 간의 비교라는 게 있어요. Z 점수, 진행 점수, T 점수, 뭐 토막자기 점수, 100분위 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려서 볼 수 있어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정규분포는 종 모양, 모양이 같은 종 모양이잖아요. 종 모양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분포에서 자 평균, 평균하고 중앙값, 뭐 최비값 이게 다 같은 게 여기에요. 그래서 평균이 여기에요. 평균이 여기에요. 그럼 자 Z 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었죠. 그럼 Z 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평균이 0. 그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 표준 편차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쪽 위로 올라가면 1, 2 이렇게 되는 거죠. T점수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이었어요. 50, 40, 30이 되고 자 위로 올라가면 60,
70이 되는 거예요. 그쵸? 60, 7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능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100표준 편차가 15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은 여기가 100이 되죠. 그러니까 1표준 편차 내려오면은 85가 되고 70이 되고 위로 올라가면 115가 되고 1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능 점수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에 들어가는 게 68.26%. 여기가 68.26이라는 거고, 이 표준편차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95.44라는 거예요. 이 표준편차 안에가 95.44다.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표준편차 넘어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막자기라고 하는 것은 소검사잖아요. 소검사는 평균이 10, 표준편차가 3인 거죠. 소검사는. 대표적으로 토막자기를 넣어놓은 거고요. 소검사, 토막자기, 뭐, 언어 이해, 아니, 어휘, 공통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여기가 7이 되겠죠. 여기는 13이 되고, 16이 되고, 여기 4가 되겠네. 30 빠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에서 13, 40에서 60이 되는 거고, 40에서 60, 40에서 60, 1표준 편차는. 2표준 편차는 30에서 70이 되고, 30에서 70, 그 T점수. 그죠? 요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0분위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95,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로 보면 2.28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100분위는 2.28이라는 얘기예요. 2.2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97.72가 된다는 얘기예요. 97.72. 여기는 어떻게 돼요? 50이죠. 100분위 50. 요거를 지금 이렇게 표준 점수 간의 비교를 박스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규문법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K-웨이즈 4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